자, 이슈 진단 에코노미다. 시장 전체 그림을 다시 잡아보는 시간이고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가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사항.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내 이제 수출 데이터, 특히 이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뭐 수출은 그래도 증가를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그 증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계속 이제 되어 왔고요. 이번 아마 6월을 고비로 이제 수출이 아마 이게 도리어 뭐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지금 나오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 공급망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히 우리 글로벌 원자재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이제 뭐 경쟁력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침체로 지금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드는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어려움을 좀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거냐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그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제한적이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좀 꼬집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블 딥 이야기하는 것도 코로나로 어려웠었는데 좀 회복될 만하다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더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도 위축됐었지만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또 많은 또 글로벌 이런 위기를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을 또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원자재 유류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사태가 종식이 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해 농사가 망쳐졌다 할 네.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이 부분들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뭐 러시아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곡물 재고를 수출을 못하니까 쌓아놓고 있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 곡물 재고가 바로 이제 지금 뭐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이런 네. 부분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곡물 문제는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사그라들기는 좀 쉽지 않겠군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율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경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원화 약세, 환율의 상승,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13년 만에 돌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 그럴까요? 뭐 환율이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또 이렇게 1,3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뭐 수출에서는 상당히 뭐 좀 좋은 하나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글로벌 어떤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자재 수입 국가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제조기업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쟁력 부분들 떨어뜨릴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거고요. 물론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뭐 주요 또 경쟁국들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서 수출 전선에서는 이게 옛날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도리어 수입에서 도리어 훨씬 더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 저희들한테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마냥 좋다, 수출기업은 환율 올라오면 뭐 웃는다 이런 거는 옛날 얘기.
지금은 좀 상황은 다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정부 정책이 호응을 해줘야 또 활로가 열릴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기업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고비용 구조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원자재 값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생산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정책 부분들은 바로 기업들이 이런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비용 문제, 고비용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좀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런 뭐 고비용 구조에서 좀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책,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큽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해져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체력이 이제 뭐 거의 고갈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불확실성이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어떤 그런 이 좀 어려움에 빠지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체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또록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을 위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렇더라고요. 20대의 이제 그 인력들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비용, 뭐, 임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준다 그래도 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고 정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자, 물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먹는 문제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엔겔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식비가 이제 전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지출에서. 근데 다른 건 줄여도 먹는 비용은 못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고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 현재 지금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이런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물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당시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가장 아마 큰 어려움이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때도 엔겔 계수가 높아졌다 해서 사실은 많은 아우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1분위 소득자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 가구들 같은 경우는 엔겔 계수가 지금 40%가 넘어섭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내 전체 지금 현재 지출에서 거의 뭐 반 가까이가 이렇게 먹거리 관련된 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거는 뭐 생활의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엔겔 계수 지금 밥상머리 이러한 물가가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서민 경제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서민 경제 부분들은 네. 특히 물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이 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쓰는 비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많이 벌면은 되죠. 근데 이 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사실은 자산 뭐 웰스 이펙트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또 방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의 효과가 네. 사실 코로나19 때는 어느 정도 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나오고. 사실 우리가 시장 경제가 디커플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하고 자산은 따로따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부의 효과가 지금 이제 이 버블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이 부의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좀 가져가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투자도 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의 효과가 꺼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부채 문제라든가 네. 또 소비 여력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현재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앞으로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그 가이던스라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지금 뭐 경제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마 가장 주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인데 정부가 뭐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공급망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공급의 문제를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특히 아까 밥상머리 물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는 1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예를 든다면 식품에 관련된 어떤 뭐 이 바우처 같은 것을 네. 좀 지원한다든가 해서 지금 생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부딪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진단을 확실히 하고 인식한 다음에 대응책들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매크로 진단을 좀 들어봤고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